이제 예를 들어 뭐 사용자를 가져온다. 유저 find one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한 명만 가져올 때는 find one이고 모두 가져올 때는 find all이에요. all. find one. 한 명만 가져오면 보통 가장 먼저 있는 애 제로가 가져오겠죠. 아까 제로랑 네로 있었으니까 제로가 가져와가지고 뭐 제로의 뭐 닉네임, 제로의 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쓴 댓글들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쓴 댓글들, 이거는 원래 SQL에서는 join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지만 시퀄라이즈에서는 user find one 한 다음에 include에서 커멘트 넣어주면 돼요. include 모델 커멘트. 이러면 사용자 가져오면서 커멘트까지 다 가져와집니다. user.comments. 왜냐면 왜 복수가 되냐면 has many니까. has many. has one이면 커멘트가 되고 has many면 comments 복수형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대다는 항상 복수형이겠죠. 다대다니까. 이게 시퀄라이즈가 단 1대냐 뭐 다대냐 이거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게시글, 어떤 사용자의 모든 게시글 가져와라 하면 이게 커멘츠가 됩니다. 커멘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clude를 하면 커멘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user find one 해서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객체가 리턴 되거든요. 아까 보시면 여기 user 해서 user nick 이렇게 하잖아요. 네, 대소문자 여기 확실히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대소문자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네, 대소문자에서 에러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저, 네, 이렇게 유저 하면 유저 닉네임, 뭐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유저에다가 get comments를 하면 그 사람의 댓글들이 또 이렇게 다 가져와져요. 그러니까 include 하는 방법이 있고, include 하면 유저 안에 커멘트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묶이는 게 싫다, 유저 안에 커멘트로 묶이는 게 싫다 하시면 유저 이렇게 먼저 한 번 찾고 그 다음에 get comments 하면 돼요. 이 get comments는 그 또 comments 이 부분을 그 시퀄라이즈가 알아서 합쳐서 만들어줍니다. get comments, 뭐 get post가 될 수도 있고 get hashtags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include를 많이 하는데, include 하면 성능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용자 가져오면서 동시에 댓글까지 다 가져와야 되니까, 동시에 가져오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겠죠.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은 두 번 보내요. user find one에서 사용자 한 번 가져오고, 사용자 일단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요청 한 번 더 해서 댓글만 이렇게 다시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한 번에 요청해서 동시에 가져올 건지, 대신에 데이터베이스는 둘 다 찾아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이렇게 요청을 두 번 보내서 사용자 갖고 오고 댓글 따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할 건지, 이거는 무조건 뭐가 더 낫다가 아니라 둘 다 해보면서 어떤 게 성능이 더 나은지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요청 두 번 보낸다 해서 뭐 성능이 더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시간초 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커멘츠, get 커멘츠 이런 거 할 때 커멘츠가 싫다, 나는 get 커멘츠 싫다, 그러면 이 뒤에 커멘츠 부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여기 user.comments, 이 커멘츠로 나오는 게 싫다, 요런 부분, 이 커멘츠 같은 부분 싫다 하시면 뒤에 as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answers로. 그러니까 as로 이 이름을 바꾸면 get answers로 바뀌고, include 할 때도 user.answers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자주 쓰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include 할 때는 대신에 똑같이 커멘트를 include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answers include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answers라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기 모델 자리예요, 모델 자리. 그래서 모델은 커멘트를 include 하시고, 다만 여기 이렇게 as answers를 해놨다면 모델은 커멘트지만 결과값에서는 user answers로 나와요. user answers.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름 바꿨다가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clude 할 때
저희 이렇게 댓글 가져왔었잖아요. include 할 때도 where나 attribute를 둘 수가 있어요. 유저의 where가 아니라 댓글의 where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사람의 댓글을 가져오는데 그 댓글의 아이디가 1인 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댓글을 가져오는데 그 댓글 다 가져오지 말고 댓글 중에 아이디가 1인 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댓글을 가져오는데 그 어떤 사람의 아이디가 1이어야 된다. 이 둘이 완전 다른 거예요. 댓글의 아이디가 1이어야 되냐, 어떤 사람의 아이디가 1이어야 되냐, 이 조건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댓글의 아이디가 1인 걸 원한다 하면 include 안에다가 이렇게 where 넣어 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의 아이디가 1인 걸 원한다 하면 여기 include 바깥에다가 where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attributes id도 이 댓글에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커멘터 있고 아이디 있고 커멘트 있고 created at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디만 가져오겠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사용자의 아이디만 가져오겠다 하면 include 바깥에다가 attributes 넣어야지 사용자의 아이디만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범위, include 범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get comments 이렇게. 이때는 차라리 이렇게 바깥으로 두 개로 분리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이때는 get comments 하면서 where 하면 이 부분이 댓글에 해당된다는 걸 딱 알 수 있는데, 요렇게 한 번에 합쳐 놓으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여지가 있잖아요. 물론 자세히 보면 헷갈리진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이 where랑 attribute가 유저에 관한 것인가? 다시 보니까 커멘트에 관한 것이네? 이렇게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시퀄라이즈 쪽은 처음에 설명을 좀 잘 들어두셔야 그 다음에 하실 때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성 쿼리 할 때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를 먼저 만들고 그 사용자가 댓글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댓글을 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커멘트 크리에이트 할 때 바로 여기다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커멘트 크리에이트 할 때 바로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는 뭐 1번 이러면 이 댓글은 1번 사용자의 댓글로 등록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 댓글 등록할 때 바로 여기다가 객체로 유저 아이디는 1 이렇게 하면 1번 사용자의 댓글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먼저 이렇게 빈 댓글을 먼저 만들고 나서 나중에 1번 사용자로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럴지 도저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댓글이 아니라 다른 거면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이템,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게임에서 아이템이 딱 드롭이 됐어요. 몬스터에서 아이템이 딱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냥 아이템을 먼저 저희가 생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을 누가 줍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템이 1번 사용자의 것이 될 수도 있고 2번 사용자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데이터를 등록할 때 그게 누구의 것인지 그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해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댓글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누구 건지 추가를 해주는데, 그럴 때 이제 add가 나와요. 아까 get이었죠. get처럼 add가 있어서 add 커멘트 자체를 넣어주거나 커멘트의 아이디를 넣어주거나, 이러면 이 사용자랑 그 댓글이랑 알아서 연결이 돼서 저장됩니다. 해밀님 질문이 유저 아이디 1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유저 아이디 1번이에요? 어떤 경우에? 생성하는 경우인가요? 이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시퀄라이즈에서 저희가 요런 거 걸어놨죠. 이 포린키 같은 거 걸어놨죠. 이런 거 걸어놨을 때는, 그리고 유니크 같은 거 걸어놨죠. 유니크. 그 다음에 아이디에는 프라이머리 키도 걸어져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중복되는 거를 다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has one이어서 한 사람의 하나의 정보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다른 정보를 또 추가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퀄라이즈에서 에러가 나요. 정확히 말하면 MySQL에서 에러가 나요. MySQL에서 에러 난 거를 시퀄라이즈가 이렇게 노드로 갖다 주거든요. MySQL이 이런 에러를 냈어 하면서. 그래서 저런 그 제한들, has1 뭐 이런 거랑 뭐 유니크랑 프라이머리 키 이런 거 하면 다 알아서 걸러져요. 그래서 뭐 1번 사용자가 있는데 1번 사용자를 또 등록한다 하면 MySQL에서 걸러줄 거예요. 왜냐면 1번 사용자 이건 프라이머리 키라서 고유해야 되니까요. DB에서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댓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배열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배열로 저장. 나중에 수정이나 삭제도 가능해서 수정은 set, 삭제는 remove. 이게 일부러 단어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 눈치채셨나요? 원래 user create, user find, user update, user destroy 이렇게 4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 쿼리에서는 일부러 user add, user get, user set, user remove 일부러 단어들을 조금 덜 헷갈리라고 단어들을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관계 쿼리랑 그냥 일반 쿼리랑 동사명이 조금씩 다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우 쿼리. 나는 도저히 시퀄라이즈 어려워서 못 써먹겠다, 시퀄라이즈 지워야겠다 하시면 지우지 마시고 시퀄라이즈.쿼리 해가지고 SQL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퀄라이즈를 쓰면서도 SQL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퀄라이즈 굳이 날리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 이런 쿼리 같은 거, 관계 쿼리보다 시퀄라이즈가 좋은 점이 이런 모델 같은 거 관리할 때 좋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테이블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쿼리는 좀 복잡해져서 시퀄라이즈로 쿼리를 안 날리더라도 SQL 작업을 안 하더라도 저 테이블 같은 거 연결해 놓을 때 시퀄라이즈로 연결해 두시고 쿼리는 이렇게 생으로 SQL 날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직접 SQL 쓸 수 있다는 거.